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제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고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힌트를 두 개 주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직선이 어떤 점 위에 있다 요거 얘기하기 전에 가장 일반적인,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치자면 또는 모의고사를 치자면, 그러니까 시험 범위와 관계없이 수학에서 내내 쓰이는 거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거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직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선이 나올 겁니다. y fx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어떠한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하면은 이제 요런 데 점이 하나 있겠죠. 했을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든 아무거나 찍어서 이 점 P를 문자로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점 P의 X좌표를 내가 그냥 A라고 뒀다. 그러면은 이 값은 반드시 뭐예요? 여기 X값에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Y값인 FA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이 곡선 Y = FX 위에 점을 찍을 때에는 A, FA라고 일단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Y = X라는 직선이 나와 있고 중심이 이 위에 어딘가 있다는 뜻이죠. 어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항상 문자를 쓰세요. 그래서 문자 아까 선생님처럼 X값을 A라고 두면은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Y값이 뭐다? -A가 되죠. 그래서 이 중심은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A, -A 모양인 겁니다. 요거를 좀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지울게요. 일단 중심이 A, -A 모양이다 라는 것만 적고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좌표가 일단 문자 A를 썼지만 어쨌든 알 수 있으니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 원은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 이꼴 R제곱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하고 뭐 반지름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R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러면 항상 앞으로 어떤 수학 문제든지 풀 때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문자 개수를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문자 미지수는 A랑 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A랑 R에 관한 식 두 개가 있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뭐일까요? 여기 1,1, 3,-5를 지난다는 이게 각각의 하나의 식이 되고 두 번째 식이 돼서 요거 정리하면은 A랑 R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요거 정리하면은 A랑 R에 대한 또 다른 식 하나 나와서 두 개를 연립하면은 A랑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의 방정식을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1,1을 대입을 하고 식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3,-5를 대입을 해야 되죠. 자, 1,1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다가 1이 들어가는 거니까 1-A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꼴 R제곱. 이거 다 정리하면은 2A 제곱 플러스 2는 R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A와 R에 대한 식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해보셔야 되죠.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영상 멈추고 스스로 해보고 이것을 플레이 하세요. 자,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이 첫 번째 식과 연립을 하기 쉽도록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6A 선생님은 좀 암산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되죠. 연립할 때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여기 R제곱과 R제곱이 있는 게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좌변 요 좌변과 여기 두 번째 식의 좌변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의 좌변을 들고 오면은 2a제곱 플러스 2. 두 번째 식의 좌변을 들고 오면은 2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34. 그래서 2a제곱을 빼면 16a는 32. 따라서 a 값이 간단하게 2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항상 원의 방정식을 내가 분명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여기 원의 방정식이 있죠. 그래서 이를 내가 만들어 둔 원의 방정식 기억에 대입을 하면 답은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리고 이거 r 제곱도 이제 r 값을 구하면 되죠. 그걸 빼먹었네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요 사이다가 좀 띄우겠습니다. a랑 r에 관한 가장 간단한 관계식 1번 같은 것에다가 내가 구해둔 a 값을 대입을 하면 뭐 이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r 값이 루트 10이 됩니다. r 제곱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r 제곱자리에다가 10을 딱 대입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원과 직선에 관한 이제 위치관계 문제입니다. 왜 위치관계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위치관계라는 것 말부터가 여러분 뜻을 꼭 아셔야 됩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 여부, 그리고 만난다면은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위치관계입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가 있고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원과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 세 가지죠. 근데 여기 만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한눈에 보자마자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개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제 첫 번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어떻더라? 0보다 크더라.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가 원의 반지름보다는 어떻더라? 작더라. 그리고 이제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는 판별식은 0, 그리고 D도 R과 같다 이렇게 등호를 취해야 되죠. 그리고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은 0보다 작고,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게 제대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혀 엉뚱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원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나죠. 그리고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좀 더 필기를 하고 갈게요. 자, 이 두 가지가 원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 같아도 된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D가 R보다 어떠면 된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요거를 좀 미리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말이 없으면은 내가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거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또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풀이 판별식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와 그리고 원의 반지름 R 사이에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죠. 근데 보자마자 연립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충 이거 끝까지는 못 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요렇게 해서는 끝까지 못 풉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이 숙달이 됐으면은 7번 문제는 보자마자 이게 아니라 요걸로 푸는 거다라는 감이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가 등장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x나 여기 y 자리에 뭔가를 대입을 해서 문제 하나를 소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식을 어떻게
좌변에 문자 하나만 딱 남겨두게 니은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 4y를 떨어뜨립시다. 그럼 여기가 3x-a 플러스 2가 되고 심지어 양변을 4로 또 나눠줘야 되죠. 그럼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2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 원의 방정식 요 자리에다가 이만큼을 대입을 해야 돼요. 딱 봐도 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이 방법 말고 방법을 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포기라고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더라? 반지름 길이 구하고 d 구하는 거였죠. 자, 반지름 길이는 이건 보면 알다시피 바로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d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d라는 것은 뭐 늘 이야기하지만 원의 중심과 또는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직선까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이걸 말하죠. 그죠? 자, 그래서 d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적으면 원의 중심과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 사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중심이 a, 1 그리고 직선은 항상 요때 쓰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때 쓰는 직선은 항상 일반형으로 적어야 되는데 문제에 벌써 일반형으로 예쁘게 잘 적혀 있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 방법으로 풀라고 내놓은 문제 같습니다. 직선식을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하면 뭐 공식은 여러 차례 복습을 했지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121쪽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기억나죠? 이거 그대로 하면은 또 여러분 영상 멈추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분모가 간단하게 5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요 안에는 이제 x 자리에는 a를 다음 y 자리에는 1을 대입을 해주고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d를 구했고 r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d보다 r은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요 d가 반지름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양변이 2로 나눠주고 양변에 또 5를 곱해주면은 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이 나오죠. 자, 지금 여기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우리 1학기 수학 내용이 복습이 좀 덜 돼서 그런데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25라는 원 위에 4,3에서 끈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원 위에 점에서 끈 접선 나왔죠. 자, 그것이 그리고 이 원에 접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원의 방정식 또는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등장하면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이 원점이니까 여기가 원점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5죠. 자, 그 상태에서 4,3이면 x값이 더 크니까 조금 오른쪽에 치우친 이 정도 점이 되겠죠. 그죠? 4,3에서 끈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림이 좀 예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긴 접선이 되겠죠. L. 자, 그 다음에 이 원에 접하면서 L의 수직인 직선. 여러분 영상 멈추고 이런 건 스스로 해봐야 안 되니까
영상을 멈추고 이 원에 접하면서 L의 수직인 직선, 이거 두 개 있거든요. 한번 그어보세요. 직접.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에 접하면서 직선 L에는 수직인, 그리고 원에 접하면서 요 녹색 직선에는 수직인 직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실제 답도 조금 미리 보면은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로 보아 답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M1과 M2 식을 구할 겁니다. 자, 어떤 직선을 구할 때에는 항상 여기 좀 적을게요. 어떤 직선을 구할 때는 기울기를 알 수 있나? 한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원을 구하여라 하면은 중심을 구하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M1, M2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얘가 지나는 하나의 점을 구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쌤이 하나의 점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다른 힌트를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기울기는 조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볼 텐데 이것은 L의 기울기와는 수직이기 때문에 L의 기울기에 자, 뭐 이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여기 문제를 잘 보면 선생님이 자, 반지름 하나를 좀 그어 보겠습니다.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서 굳이 곱하기 마이너스 1 할 필요가 없는 게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각이 직각이죠?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라색 M1과 M2 기울기는 그냥 뭘 구하면 됩니까? 참고로 이 점을 P라고 할 때 그냥 선분 OP 기울기 구하면은 끝이죠. 왜? 이 세 개는 다 어떻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 기울기 구하는 건 어때? 훨씬 쉽죠? 그래서 OP 기울기와 같다. 근데 얘는 뭐다? 그냥 4분의 3이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원에 관한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문제에는 지금처럼 중심, 그리고 원의 반지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 이 세 개는 있는 대로 다 표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선생님의 반지름을 그었죠. 그러니까 힌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그을 수 있는 원의 반지름 또는 원의 중심 또는 직각삼각형 그 다 찾아내고 문제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직선 M의 기울기는 구했고 그럼 나머지 힌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눈에 떡하니 보이는 게 접한다. 자, 접한다라는 것은 위치관계에서 이제 판별식으로 치면 0이 되어야 되고 D와 R을 비교할 때는 같아져야 된다. 자, 요거 처리하면은 하나의 힌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을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식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하고 원의 방정식을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을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연립하면은 x제곱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5는 0 됩니다. 여기 y 자리에다가 이 y 값을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다 전개를 하면은 판별식이 0이다 이거 풀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하면은 k 값이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좀 계산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아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까지는 세워뒀죠. 여기에다가 내가 구한 k 값을 뭐 하면 되겠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직선은 y 이꼴 4분의 3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지금 답이 좀 미리 적혀 있긴 한데, 미리 지우질 못했는데 지금 좀 지우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는 사실 빈칸의 앞, 뒤만 잘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조금 귀찮을 수는 있죠. 차근차근 처음부터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이 원의 근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하자. 어떤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껐는데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벌써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원의 밖에 있다는 거죠. 원의 위에 있으면 접선을 하나밖에 못 껐는데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이 직선 L1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고 M1이라고 하고 L2의 기울기를 M2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때 M1 곱하기 M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단은 접선을 하나만 그릴게요. 접선 구할 때만 하나만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마지막에 답은 두 개가 나온다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직선에 일단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직선에 이 지나가는 점은 하나 알고 뭐만 좀 알면 되겠다. 기울기만 어떻게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자는 겁니다. 여기 기울기를 M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는 M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AM인 직선식은 어떻게 세우더라? Y 마이너스 B 그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A로 식을 세우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가 Y 마이너스 4, 즉 플러스 4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1 되니까 요 플러스 4만 이항하면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접선의 방정식과 요 원의 방정식을 연립을 할 차례죠. 그래서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하면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입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근데 y 자리에다가 요만큼을 쏙 대입을 하면 mx 플러스 m 마이너스 4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x제곱끼리 좀 묶어주고 플러스 그냥 차근차근 다 전개하겠습니다. 플러스 2m제곱 x 마이너스 8m 여러분은 영상 멈추고 스스로 해보세요. 정리를 하면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m제곱 x로 묶어내야 되죠. 하고 마지막에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구하더라? 일단 정리한 거 요 빈칸 채우고 갑시다. 여기가 m제곱 마이너스 4m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더라? 판별식을 구해야 되죠. 자, 4분의 d를 구하면 요거 절반, 즉 m제곱 마이너스 4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c 되죠. 요거 정리도 여러분 스스로 영상 멈추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고 선생님은 미리 계산을 좀 해왔어요. 다 정리하면은 3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의 제곱이 4분의 d가 3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2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푸는데 아까 우리가 접선은 사실 두 개 있다 했죠.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각각 M1, M2라고 했고 이 M1, M2는 모두 이 식을 만족하죠. 즉 이 M1, M2는 요 식을 만족하죠. 이거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M1, M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이런 내용은 자주 쓰이는 거니까 이 문제를 틈틈이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두근을 인수분해 통해서 직접 구하지 못할 때 중요한 성질이 있었죠.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이때 두근의 합은 뭐더라? 마이너스 최고차항 분의 개수분의 1차항 개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m1 곱하기 m2의 값은 얼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일단 9번까지 해서 10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9번까지 해서 이번 영상을 좀 끊고 10번, 11번은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